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그래도 제법 있었던 어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요. 총 두 번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상승은 밤 12시 무렵에, 2차 상승은 새벽 5시를 전후로 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 번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늘 새벽 상승으로 인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다. 무려 27억 달러가 넘는 돈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야,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 있어도 이렇게나 많은 돈이 숏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 놀랍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전체 기록 중에 지금 최고 기록이 나온 게 아니라요. 숏 중에서 최고 기록이 나왔다. 즉 롱까지 합쳐보면 이번 기록은 역대 3위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최고 기록은 아마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무려 192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의미 있는 숏 스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큰 사건이 연달아서 터졌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제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1차를 터트린 사람, 발표를 한 사람과 2차를 터트린 사람이 뭔가 좀 계획을 맺고 공모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달아 터졌다는 건 뭔가 이들이 계획을 갖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일단 1차 상승은 자정 무렵에 있었죠. 아마 보셨겠지만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를 합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없던 거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바이백이 있었는데 그 규모를 최소 2배 이상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장기 국채를 많이 사준다고 하니까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했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참고로 이 바이백의 확대 기간이 9월 9일에서 11월 4일. 야, 공교롭게도 중간 선거 바로 직전에 굉장히 많은 장기채를 사면서 장기 국채를 안정시키겠네요. 근데 이게 왜 두 달이냐? 원래는 분기별로 발표를 하니까 3개월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 두 달이냐면요. 참고로 한 2, 3주 전에 바이백이라든지 국채 발행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 2, 3주 만에 이걸 뒤집은 겁니다. 그만큼 뭔가 지금 변화가 있고 뭔가 극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엄청 살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무부 개입이 이루어지면 위험 자산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바이빅이 원래 기존 계획은 최대 20억 달러를 장기채를 사겠소. 즉 10에서 20년물과 20에서 30년물 요 두 구간을 이제 사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최소 40억 달러 매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요. 1회 당입니다. 한 번 액션을 취할 때 최소 40억 달러를 살 거야. 이 두 달 내에 살 거야 라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제 그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니까 약 4회 정도를 최소 40억 달러 곱하기 4회에서 최소 160억 달러의 장기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3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겠죠. 10bp 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금리를 압박한 결과 비트코인이 5% 어제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15%, 금은 3.6%, 은은 4.8%. 좀 특징이 있죠. 아직 뭐 알트코인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상승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것 중에서는 조금 위험한 게 더 많이 올랐다. 요게 어제 있었던 사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재무부발 양적 완화가 시작을 됐다. 뭐 비슷한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거를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별로 소용없을 텐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듣는 건 연준의 양적 완화죠. 그리고 이건 재무부발 양적 완화인데 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요, 돈을 찍어서 매수를 합니다. 돈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 주식 코인에겐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무부발 양적 완화는 국채 돌려막기입니다. 빚을 돌려막고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 돌려막기다. 그러니까 빚의 총량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찍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발행량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장기물을 많이 사는 대신에 단기물을 엄청 찍겠구나. 그래서 재정 적자, 만기 도래 물량이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다. 총량도 그대로고 때가 되면 갚아야 되는 것도 그대로다. 돈을 찍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절대 규모나 순 발행 대비로 볼 때 규모도 좀 작고 뭐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성격이 짙다. 약간 평가 절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준이라면 모를까? 그거 별거 아닐 거야. 빚도 그대로 있을 거고 뭐 여기 때워서 단기 발행 확대해서 장기를 때우는 거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근데 재무부가 이런 일을 대충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 재무부가 만든 빌드업이 있어서 좀 서두른 정책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단기 국채를 많이 찍어낸다고 했었죠. 장기는 본인들이 산다고 했었고요. 그럼 이 단기 국채 많이 찍어내면 이거 누가 사줘야겠네요. 안 그러면 단기 금리 튀어 오르겠네요. 이걸 누가 해줄까요? 이걸 하라고 만든 게 바로 지니어스 법이고요. 지금 내년 1월 18일 시행 예정입니다. 법 통과하고 보통 1년 반 정도 뒤에 시행이 돼요. 이 법이 정확히 어떤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건 좋아. 근데 준비금을 잔존 만기 93일 이하 단기 국채로 채우세요. 은행 예금이나 영래포 등등으로 채우세요라고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나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걸 시행을 하기 직전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준비금이 단기 국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백악관의 행사 전에 직전에 한 8월 17일경에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런 규칙을 준수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규제 명확화로 발행사들의 준비금 편입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1월 18일부터 땡 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국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이런 거 지금 포트폴리오 미리 갖춰두세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지금 시행을 했다. 뭐 OCC도 지금 그거를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아마도 단기 국채 요걸 사들이겠죠. 그럼 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일까요? 당연히 테더랑 서클이겠지만 그분들은 뭐 이거 아니어도 국채를 많이 샀을 거고 누가 플러스 알파로 단기 수요자들이 될 것이냐. 우리 최근에 기사에서 보셨던 OCC 승인을 받은 트러스트 은행, 이거 기억나시죠? 최근에 막 무더기로 트러스트 은행 승인을 받았던 분들, 무더기 승인자들 누가 있었나요? 최근에 서클만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조건부 승인으로는 리플,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뭐 코인베이스, 팍소스, 뭐 피델리티 등등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이 무더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OCC가 승인을 해줬을까요? 단기국채 사라고 해주지 않았을까? 이들이 단순히 커스터디만 하려고 예금 그 대출도 안 되는데 코인 보관만 하려고 이 면허를 따진 않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에 맞게 찍어내기 위해서 무더기 승인을 했다. 그리고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 OCC가 장려를 했었죠. 이거 좀 받아가라고 코인 기업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는 은행과 빅테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빅테크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밑에 자회사를 두거나 뭐 그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찍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단기 국채의 수요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많아지면 아마도 단기 국채 많이 사주면서 단기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즉 요약을 해보면요.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은 지니어스 법을 믿고 장기 국채 바이백을 하고 있다. 즉 단기는 지니어스가 사줄 거니까 이제 장기는 내가 사주겠다. 요런 이제 나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정말 명확한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코인을 밀어야만 미국의 달러 패권이든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죠? 이들의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줘야지만 장기든 단기든 국채 매수 수요가 일어나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명확하게 방향을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 과정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요. 그리고 2차 상승이 있었죠. 의외로 나름대로 볼거리가 많았던 백악관 회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SEC 의장, 그리고 공손하게 손을 모은 CFTC 의장도 보이고, 오른쪽 뒤에 빵형도 약간 가렸지만 보이는 것 같고요. 왼쪽 뒤에는 재민이, 거래소 쌍둥이 형제도 있고, 여기엔 없지만 코인베이스 CEO, 뭐 로빈후드 CEO, 나스닥, 뭐 NYSE, 뭐 CME 그룹, 뭐 체인링크 등등 많은 분들이 왔었고, 실제로 한마디씩 이 단상에 와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발언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을 좀 초반 부분에 지니어스를 언급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천재잖아요. 그래서 천재법으로 알려진 획기적인 법안에 내가 서명을 했고 굉장히 이거 성공적이었고 뭐 자화자찬을 하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내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라고. 근데 내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지니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초반에 곧 시행될 지니어스를 언급을 하는 게 저는 베센트와 어느 정도 꿍짝이 맞는 농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기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일본의 달러를 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엔화 매수를 실제로도 했었죠. 재무부에서. 그리고 장기 국채 바이백도 했으니까 이제는 장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 이제는 단기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지니어스에 대한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얘기를 하겠다. 지금 스콧 베센트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것도 참 의외였는데요. 이 왼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CFTC 마이크 셀릭이라는 의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가 지금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 아시죠? 그거 하이퍼 리퀴드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 이게 저는 엄청 이례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 이름을 이 언급을 한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이분은 하이퍼리퀴드 공동 뭐 설립자는 참석도 안 했어요. 참석도 안 한 알트코인을 언급을 하고 심지어 그 창립자는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급을 해주고 또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와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이때 하이퍼리퀴드가 20% 정도 올랐거든요. 야, 이거 참 의외구나. 물론 이게 지금 CME랑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밥그릇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CME의 밥그릇을 뺏어갈 수도 있어서 CFTC랑 CME가 뭐 격렬하게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게 대세가 될 거니까 잘 키워서 미국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탈중앙화 거래소라든지 디파이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요거를 좀 이례적이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관심 분야였고 설마 이게 나올 것인가 했던 부분이 바로 전략 비축 얘기였는데요. 이게 있었나 없었나? 처음에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있긴 있는데, 야, 제가 아무리 모든 인터뷰를 찾아봐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기사, 블루밍 비트에는 이런 뭐 몇 개 뭐 외국 매체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국이 비트코인 민 기타 암호화폐의 대규모 직접 구매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직접 구매를 검토하겠다. 야, 이런 게 있었나? 아무리 뒤져도 없던데. 근데 정말 많이 찾아보니까 있긴 있었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 매거진에는 그걸 많이 축소를 해놓은 건데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뭐 예전에 전략 비축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살 수 있습니까? 살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까지도 많은 양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물어봤습니다. 원문에선 그래요.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전에도 얘기를 해왔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즉, 전략 비축이 달러에 대한 압력을 낮출 것이다. 이거는 달러에게 매우 매우 좋다라고 알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을 전략 비축을 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금으로 국채를 사줘야지만 달러 패권이 연장이 되고 우리가 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 코인을 살려야지만 달러가 산다. 이게
즉흥 질문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있는 얘기가 튀어나온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든 전략 비축이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게 제가 느꼈던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if you라고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문 발음할 때는 폴 에킨스를 딱 찍더라고요. 폴 에킨스랑 이들 무리가 나한테 뭔가 권고안, 추천안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들을 거야. 라고 답변을 합니다. 내가 잘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지금 전략 비중 얘기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비록 즉흥 답변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크립토에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여기에서 나 들을 거야. 가져오세요. 폴 에킨스님 모아서 가져오세요. 그럼 들어줄게요. 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들을 수 있을까요? 폴 등과 합의해서 가져와라. 아직도 전략 비축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다.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식상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겠죠. 뭐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오면 오히려 뭐 페드라든지 각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좋은 성과가 나오면 뭐 고용이 좋다 하면 사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뭐 이런 여러저러 얘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보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장기 바이백 소식과 그리고 트럼프의 친코인 발언들이 겹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쇼스퀴즈가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자면요. 과거에는 연준과 싸우지 말란 말이 있었었죠. 근데 최근 상황을 보자면 미국의 재무부와 또는 행정부와 싸우지 말라라는 이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정확한 반전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나긴 위기의 시간을 거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도 성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계실 거고 또 그 성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도 갖춰지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